안녕하세요.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채널, 양신양왕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화분 흙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범인은 입가에 흙을 묻힌 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으로 자고 있던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달려갔더니 우리 냥이가 비닐을 간식처럼 씹고 있어서 기겁한 적은요? 이 녀석 드디어 고장났나? 아니면 나한테 불만 있나 싶으셨죠? 사실 이건 고장난 것도 집사님을 향한 불만 표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위험하고도 기묘한 행동 속에 숨겨진 고양이의 진짜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썽꾸러기 이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바로 알려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작고 푹신한 생명체는 사실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작은 포식자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사냥꾼의 DNA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상자만 보면 일단 들어가고 보고 한밤중에 갑자기 우다다를 하며 사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냥꾼에게도 이상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피카-피차, 즉 이상 식욕 증상인데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집세게 보내는 간절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피카가 대체 뭘까요? 라틴어에서 까치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물어가는 까치의 습성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즉, 영양가 없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먹으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흙, 플라스틱, 천, 종이, 심지어 집사 머리카락까지. 메뉴도 참 다양하죠. 우리 애는 그냥 씹기만 하고 뱉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씹는 과정에서 작은 조각들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에이, 어렸을 때나 하는 행동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물론 아기 고양이들은 세상을 이빨로 탐색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어요. 마치 아기들이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성묘가 되어서도 계속되거나 특정 물건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면 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행동학적 혹은 의학적 문제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이상한 걸 먹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영양 결핍입니다. 가장 흔하게 의심하는 원인이죠. 예를 들어 흙이나 고양이 모래를 먹는다면 빈혈이나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몸이 스스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싼 사료를 먹이는데 설마 싶으시겠지만 사료가 몸에 잘 흡수되지 않거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집사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할 이유, 바로 지루함과 외로움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외동묘에게서 자주 나타나요. 넘치는 에너지를 풀 곳은 없는데 집사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죠. 이런 고양이들에게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씹는 맛이 있는 전선은 최고의 장난감이 됩니다. 집사야, 나 좀 놀아줘 하는 외침을 위험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입니다. 고양이는 변화에 아주 민감한 동물이에요. 이사, 새로운 가족의 등장, 가구 배치 변경, 심지어 집사님의 낯선 향수 냄새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폭식을 하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천이나 다묘를 씹고 빠른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엄마 젖을 빨던 안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숨겨진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 뇌종양, 혹은 치과 질환 등이 이상 식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불편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특히 나이 든 고양이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보인다면 주저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왜 하필 흙에 꽂히는 걸까요? 흙 속에는 철분, 나트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영양 결핍, 특히 빈혈이 있는 고양이들이 본능적으로 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화분 흙에는 비료나 살충제 성분이 있을 수 있고 흙 속에 기생충 아래 감염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로맨틱한 귀농 생활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독극물 시식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타겟은 바로 비닐입니다. 집사님들이 장바온 봉투, 택배 포장재. 고양이에게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미끄러운 감촉이 아주 매력적인 장난감이죠. 하지만 이 매력적인 장난감은 장폐색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비닐은 소화도 안 되고 엑스레이에도 잘 보이지 않아 진단도 어렵습니다. 작은 비닐 조각 하나가 장을 막아 괴사시키고 결국 개복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시한폭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전선. 특히 충전기 케이블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고무의 질감과 씹었을 때의 탄력이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위험한 장난입니다. 이빨로 전선을 끊는 순간 감전의 위험이 있고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악갱이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천이나 양모 다묘를 유독 빨고 씹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이 행동은 울서킹, 울서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어미와 너무 일찍 떨어진 고양이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어미 젖을 빨던 행위를 재현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샤미나 버미즈 같은 동양 품종의 고양이에게서 유전적으로 더 자주 나타난다고도 해요.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동물병원 방문입니다. 집에서 혼자 영양이 부족한가? 스트레스 받았나? 추측하는 건 위험해요. 먼저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질병과 관련된 가능성을 모두 배제해야 합니다. 혈액검사, 치과 검진 등을 통해 몸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병원에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요 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집사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먼저 환경 관리가 필요해요. 고양이가 집착하는 물건을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전선은 전선 보호 캡으로 감싸고 비닐봉지는 고양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화분 위에는 고양이가 싫어하는 레몬 껍질을 두거나 자갈을 깔아 접근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막기만 하면 고양이는 또 다른 집착 대상을 찾아낼 겁니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요. 그래서 대체제 제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씹는 것을 좋아한다면 안전한 고양이용 치실, 껌이나 캣그라스를 제공해 주세요. 부드러운 천을 좋아한다면 씹거나 빨아도 안전한 소재의 장난감이나 담요를 마련해 주는 거죠. 위험한 욕구를 안전한 방향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사냥놀이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분씩 2번 이상은 깃털 장난감이나 레이저 포인터로 신나게 놀아주세요. 고양이가 완전히 지쳐서 헥헥거릴 정도로요.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사냥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엉뚱한 물건에 대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최고의 장난감은 결국 집사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식단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아니었나요? 고양이에게 고단백 식단은 필수입니다. 건사료만 먹는 고양이라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습식 사료를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단에 섬유질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상 식욕이 나타날 수 있으니 수의사와 상담하여 식단을 조절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나요? 아니면 새로운 반려동물이 왔나요?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공간, 즉 숨을 수 있는 박스나 높은 캣타워를 충분히 마련해 주세요. 고양이 페로몬 확산이 펠리웨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집사님들의 자세. 고양이가 이상한 물건을 씹고 있을 때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지 마세요. 고양이는 왜 혼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사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그 행동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집사가 나에게 달려오네 하고 오해하는 거죠. 조용히 다가가서 장난감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간식으로 유인해서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담요 가정이라면 고양이들 사이의 관계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른 고양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자원에 대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 식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은 고양이 수보다 하나 더 많이,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에 배치해서 녀석들이 영역 다툼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집사님들은 캣닙이나 마따따비를 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허브들이 고양이의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이상 식욕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치료제가 아닌 일종의 기분 전환용 간식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고양이의 이상 식욕은 관심이 필요한 문제 행동입니다. 별난해 하고 웃어넘길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영양, 환경, 심리, 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사님의 세심한 관찰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이가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이제 우리 고양이가 왜 그토록 흙과 비닐에 집착했는지 그 작고 푹신한 머릿속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지갑을 털어가고 새벽같이 깨우는 말썽쟁이들이지만 이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알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집사님들 뿐입니다. 녀석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집사님들에게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여러분이 발견한 고양이의 가장 황당했던 이상 식욕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웃고 걱정해 드릴게요.